안녕하세요. 재미있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 8화부터 10화까지 보고 왔는데요. 스포일러 후기를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누르세요. 8화의 시작은 지난번에 팀전 결과 발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결과는 10점짜리 한 표에 의해 백수저 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흑수저 팀은 전원 탈락이 되는데요. 다음 라운드에는 탈락한 흑수저 팀을 한 곳에 모아놓고 패자 부활전을 하는데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주재료 한 가지로 부재료 10개 이하로 사용하여 최상의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9명 중에 2분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바베큐 연구소장님은 굴, 안녕 봉주르님은 소고기 안심, 서울 엄마님은 민어, 칼마카세님은 갯장어, 요리 괴물님은 아스파라거스, 중식 마녀님은 달걀, 뉴욕에 간 돼지곰탕님은 까치버섯, 술 빚는 윤주모님은 황태, 삐딱한 천재님은 특이하게 비공개였습니다. 먼저 봉주르님이 20분 만에 빠르게 완성하셨는데요. 한국의 육회와 비슷한 육회 타르타르를 만드셨습니다. 자신이 요리를 해오면서 주방 식구들과 함께 먹던 좋은 추억이 담겨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연구소장님은 고기가 아니라 굴이 주 재료였는데요. 이유가 소장님이 고기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시지만 자신도 셰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기가 아닌 굴 요리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마녀님은 계란을 이용한 계란찜을 만드셨는데 아래에 아주 부드러운 노란 계란찜이 있고 그 위에 계란 노른자를 터트리지 않고 여러 개를 올려서 쪄서 마치 수랑같이 만들어서 간장 설탕 베이스의 소스를 얹으셨어요. 유개님은 아스파라거스를 구워가지고 버터와 육수 베이스에 소스를 졸여서 레몬 소스를 얹으셨더라고요. 마지막 베이컨을 올리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서울 엄마님은 민어를 두껍게 썰어서 불고기 양념을 발라가지고 스테이크처럼 굽고 파를 구워서 민어 스테이크와 같이 내놓으셨습니다. 돼지곰탕님은 까치버섯을 이용하여 채소의 채수와 함께 곰탕처럼 끓인 버섯곰탕 요리를 하셨어요. 칼마카세님은 갯장어 샤브샤브를 준비하셨습니다. 삐딱한님은 뭘 만드셨는데 모르겠어요. 먹어보니까 그제서야 심사위원들이 눈치를 챕니다. 바로 멍게튀김이었습니다. 윤주모님은 황태를 몽둥이로 막 쳐가지고 손질하고 굽고 감자를 볶아 다시마, 황태, 쌀뜨물을 넣고 육수를 우려낸 황태 해장국을 만드셨어요. 이제 모든 심사가 끝나고 발표만 남았는데요. 1등, 2등 두 분만 올라가시는데 먼저 1등은 요리 괴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등은 술 빚는 윤주모님이었어요. 이렇게 두 분이 올라가시고 아쉽게도 나머지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패자부활전에서 생존한 두 분의 생존자들과 지난 팀전에 생존하신 12명의 백수저분들이 2인 1조 팀을 이루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서 7명이 생존하게 되는데요. 먼저 흑수저 두 분이 팀원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나머지 100팀 분들이 팀을 자유롭게 맺게 되는데 요리 괴물님과 손종원 셰프님, 파인다이닝과 파인다이닝 조합입니다. 윤주모님과 한식 타짜 임성근 셰프님, 한식과 한식 조합이죠. 정우영 셰프님과 샘킴 셰프님, 일식과 이탈리아의 냉부 조합, 선재스님과 김희은 셰프님, 사찰 음식과 모던 한식의 조합, 박효남 셰프님과 최유광 셰프님, 프랑스와 중식의 만남, 최광록 셰프님과 김성훈 셰프님, 여기도 일식과 이탈리아 조합, 후덕죽 셰프님과 천상현 셰프님, 중식과 중식의 조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회의를 통해 어떤 요리를 만들지를 결정하고 시장도 직접 봐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각 2인 1조 팀은 시간 내에 요리를 완성해서 언제든지 심사를 보실 수 있고요. 생존 후보팀과 탈락 후보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오직 한 팀만 7명의 생존자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번 2인 1조 팀전에서는 1등 팀만, 즉 2명만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탈락 후보팀의 최하위 팀은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리 대결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받는 팀이 있었으니 한식 타짜 김성근 셰프님이 도끼로 먹기 좋게 갈비를 패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박포갈비를 만들고 계셨는데 삼겹살이 붙어있는 갈비뼈를 사용해 얇게 포를 뜨고 이것으로 돼지갈비를 만드는 요리였습니다. 일반 갈비에 비해 고소한 풍미가 특징이래요.
그리고 무 생채를 조합하기로 합니다. 주로 임성근 셰프님이 리더가 되셔서 하셨는데 임 셰프님이 개빨리 날아다니셔. 이 팀이 준비하는 요리가 뜨거운 요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내자라는 전략을 짠 거예요. 그리고 설야력 조리법이라고 초벌을 굽고 냉동고에 얼려서 다시 굽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숙성한 깊은 맛이 난대요. 무채를 썰고 육젓과 고춧가루를 넣어 무생채를 넣고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꿀 등 여러 소스를 섞어 쌈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가장 빨리 심사를 보게 되는데요. 갈비랑 무생채, 쌈장, 쌈채소 그리고 추가로 막걸리에 증류주를 섞은 술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심사위원들이 논의 끝에 결과가 공개가 되는데요. 빠바밤! 여기서 8화가 끝나게 됩니다. 9화의 시작은 윤주모님과 임성금 셰프님의 심사 결과 발표로 시작이 됩니다. 결과는 생존 후보가 되셨어요. 최고의 갈비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덕죽 천상현 셰프팀이 나오는데요. 두 분 스토리가 신라 호텔에서 후덕죽 셰프님이 천상현 셰프님을 잘 가르쳐서 청와대 셰프로 추천해줘서 지금의 천상현 셰프님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두 분이 친한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이 팀은 망고와 랍스터를 사용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랍스터를 찌고 망고하고 곁들여서 그 위에 마요네즈 소스를 얹은 요리를 내놓으셨어요. 이제 심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결과는 아쉽게도 탈락 후보가 되셨습니다. 마요네즈 소스가 조금 느끼하다는 평이었어요. 다음은 박효남, 최효강 셰프팀인데요. 여기도 랍스터 요리를 하더라고요. 중식풍에 소스를 곁들인 랍스터 샐러드 요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프랑스 감자 생크림 스프를 내놓은 겁니다. 소스에서 맛을 강하게 하지 말고 연하게 하고 아스파라거스와 아보카도가 들어간 샐러드를 곁들여 줬어요. 그렇게 해서 심사를 보게 되는데요. 아니 여기도 아쉽게도 탈락 후보가 되셨습니다. 음식의 조화에서 조금 아쉽다는 평이었어요. 다음은 손종원 요리 괴물님의 팀이었습니다. 여기는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월도프 샐러드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응용한 대게를 넣어 재해석한 음식을 구상하게 됩니다. 캐비어가 올라간 타르트를 만들려고 식빵 모양 꽃을 내서 오븐에 굽고 그 위에 캐비어를 올리고요. 사과를 즙을 내서 젤리를 만들고 그걸 또 다져서 동그랗게 사과 젤리를 만들어요. 대게 살을 숯불에 구워서 야채하고 토마토 소스를 졸여서 육수를 만들어 소스를 만들어요. 그 소스를 대게 살과 호두를 섞은 것을 제누아즈라고 얇은 빵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말아서 만드는 건데요. 아니 여기서 빵이 너무 바삭해서 말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차저차 하여 겨우 말아서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결과는 생존 후보가 되셨습니다. 본연의 맛을 살리고 밸런스가 좋다고 평하셨어요. 다음은 김희은 셰프 선재스님 팀입니다. 두부를 튀기고 간장 소스에 졸입니다. 당근과 우엉을 붓고 전복을 쪄내고 간을 해서 김밥을 싸기 시작합니다. 두부김밥과 전복김밥 두 종류를 싸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애호박 된장국을 곁들이게 됩니다.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탈락 후보가 되십니다. 맛을 떠나서 두 셰프님의 맛의 조화가 아쉽다는 평이었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샘킴 셰프 냉부팀입니다. 민어를 쓰게 되는데요. 일본 백된장으로 양념을 만들어 민어를 재워두고 그것을 숯불에 굽는 겁니다. 그리고 민어, 마하고 갈아서 고사리, 우엉, 죽순을 데친 것을 섞은 것을 소세지처럼 불에 안에 넣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넣다가 불에가 터져버린 거예요. 해결책으로 랩으로 싸서 삶게 됩니다. 나름 결과물이 좋게 나온 거예요. 불에 소세지와 민어구이, 이탈리아 햄과 생선 육수를 졸여서 소스를 곁들여 음식을 완성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는요. 생존 후보가 되셨습니다. 이상적으로 조화로운 맛이라는 평이었어요. 다음은 김성훈, 최강록 셰프팀입니다. 근데 두 분이 말수가 없으셔서 엄청 조용하신 거예요. 꽃게, 아귀, 전복, 새우, 감자,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부야베스 같은 느낌의 요리라고 설명하셨는데요. 꽃게를 손질해서 뒷다리와 몸통이 이어진 부분을 계란튀김을 입혀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새우도 마찬가지로 계란튀김을 입혀서 요리를 해주시고 갓소부시와 꽃게 육수, 된장을 넣어서 된장국 베이스에 소스를 만들고 새우가 들어간 뇨끼, 전복 구이까지 넣어 엄청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간 복잡한 요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탈리아 스타일과 일식이 섞인 요리더라고요. 플레이팅도 예쁘게 잘 되었어요. 이제 심사를 받으시는데요. 생존 후보가 되셨습니다. 재료 하나하나 정확하게 익었고 조화롭고 너무 맛있었다고 평을 하셨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생존 후보팀에서 탑7에 들어갈 한 팀, 탈락 후보팀에서 탈락할 팀 한 팀을 고르게 되는데요.
먼저 탈락할 팀은요, 아쉽게도 박효남, 최우강 셰프팀이었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생존팀은요, 임성근, 윤주모 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탑 7 자리에 임성근, 윤주모님이 2자리를 차지를 하셨고요. 이제 5자리가 남았는데 이 5자리를 두고 나머지 셰프님들이 요리 경합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들이 썼던 조리대로 돌아가서 그 앞에 셰프님들이 서게 돼요. 아니 그런데 그때 조리대가 셰프님들과 함께 빙그르르 회전하더니 같이 했던 팀원하고 서로 마주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조금 전에 같은 팀원이 이제는 대결 상대인 겁니다. 게다가 1대1 대결인 거예요. 빠바밤. 그러면서 9화가 끝나게 됩니다. 10화는 전에 2인 1조 팀전에서 남은 10인의 조리대가 돌아가면서 같은 팀원들끼리 1대1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강자들과 맞붙는 거죠. 그리고 지난 2인 1조 팀전에서 사용했던 식재료만 사용해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장 볼 때 2배로 사라고 그랬답니다. 재료를 나누는 것은 자유고 이 식재료를 사용해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추가 생존자는 없고 10명 중에 5개의 남은 자리에 5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요리 대결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호영 셰프 대 샘킴 셰프님의 대결을 보여주는데요. 두 분이 다 민어를 선택하셔서 손질을 하시고요. 먼저 정호영 셰프님은 완전한 일식 민어 요리인 조림 요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술, 청주, 설탕, 간장을 넣고 생선을 조립니다. 두부도 토치로 구워주고 그걸 조림에 넣어줘요. 추가로 민어 불에찜 요리를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어 간장 조림을 완성하시고요. 샘킴님은 2인 1조 팀전에서 썼던 요리 방식을 이탈리아식으로 변형해서 만들기로 해요. 민어를 올리브 오일에 저온 조리를 하고 바질, 생크림, 치즈를 넣어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운 토마토에 민어를 올리고 소스를 부은 요리를 완성하십니다.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백 대표님은 정우영 셰프님을 선택하셨고 안 셰프님은 샘킴 셰프님을 선택하셨습니다. 1대1 무승부가 되어서 다시 논의한 결과 정우영 셰프님이 생존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스님 대 김희은 셰프님의 대결인데요. 선재스님은 지난 팀전에 남은 밥을 가지고 간장 비빔밥과 된장 비빔밥을 구상하셨습니다. 가전 채소들을 볶아 비빔밥 재료를 준비하시고 고추를 다지고 볶아 간장을 넣은 간장 소스를 만들고 표고버섯, 애호박, 고추를 다져서 된장과 섞어 된장 소스를 만드십니다. 이제 밥에 준비된 채소들을 넣고 간장 소스와 된장 소스를 2개 따로 준비해 내놓게 됩니다. 김희연 셰프님은 전복을 부드럽게 찌고 훈연하고 김이 들어간 소스를 만들었고요. 추가로 전복 내장을 숯에 구워 요리를 완성하셨는데요. 이제 심사를 하는데 대결의 생존자는요. 2대0으로 선재스님이 생존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덕죽 셰프님 대 천상현 셰프님의 대결인데요. 친한 사제 간의 대결입니다. 먼저 후덕죽 셰프님은 매운 중국식 볶음면인 라조면을 만드실 구상을 하셨어요. 랍스터를 가져다가 파기름에 막 볶으시고 육수를 진하게 끓여서 라조장이라고 매운 소스 같은 걸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랍스터의 향과 진한 맛이 우러난 육수에 파기름과 국수 생면을 넣고 달달달 볶습니다. 마지막 미나리를 올려 놓으시면서 완성하시고요. 이번엔 천상현 셰프님은 랍스터 망고 칠리 소스라고 소개가 되었는데요. 토마토 소스와 고추장, 식초, 두반장으로 중국풍의 칠리 소스를 만들고 망고와 랍스터를 먹기 좋게 썰어서 튀기고 그 위에 칠리 소스를 얹은 요리를 완성하셨습니다. 두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하시는데 결과는 2대0으로 후덕죽 셰프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맛있다고 극찬하셨어요. 다음은 김성훈 셰프님과 최강록 셰프님의 대결인데요. 먼저 김성훈 셰프님은 해산물을 크레페로 감싼 요리를 구상하셨는데요. 전복과 새우를 같이 볶아서 먹기 좋게 자르고 베샤멜 소스를 넣고 다시 볶아줍니다. 만들어 놓은 크레페 위에 놓고 잘 말아줘요. 그리고 꽃게 베이스에 육수를 우리고 감자를 넣고 끓여서 소스를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에 구운 아스파라거스를 크레페 위에 얹고 소스를 뿌리면서 완성하셨고요. 최강록 셰프님은 감자를 삶고 체에 으깨서 버터와 전분을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아귀를 한번 졸인 것을 아까 반죽에 감싸서 동그랗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한번 찌는 겁니다. 전복도 찌고 전복 내장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위에 덧바르고 꽃게를 잘라내서 내장 소스를 바르고 마지막에 플레이팅을 해서 내놓게 되는데요.
심사를 보시는데 결과는요. 안 셰프님은 김성훈 셰프님을 선택하셨고 백 대표님은 최강록 셰프님을 선택하셨습니다. 1대1 무승부가 나와 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최강록 셰프님이 생존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짜 빅매치, 사실상 결승전이죠. 손종현 셰프님 대 요리 괴물님의 대결입니다. 재료들을 둘로 나누는데 둘 다 쓰는 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게를 베이스로 소스를 만들고 둘 다 뜨거운 요리를 하시는 것까지 완전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살짝 차이 나는 맛으로만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일 것 같았어요. 먼저 손종원 셰프님은 달걀, 우유, 대게 소스를 섞어서 부드럽게 익힌 커스타드를 만들었습니다. 게 다리는 숯불에 구워서 살을 발라내고 그 위에 달걀 커스터드를 뿌립니다. 그리고 스팀 오븐에서 부드럽게 구워내요. 이제 샴페인과 크림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아까 만든 달걀 커스터드 찜에 대게 소스를 올리고 캐비어, 샴페인, 크림 소스를 올려서 만드시는데 기본이 되는 소스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시고 풍미가 좋아지는 데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괴님은 대게 살이 들어간 만두를 만드는데 만두소를 대게살, 순두부, 버터, 대게 육수를 갈아서 준비를 하고 만두를 빚어서 찌게 됩니다. 포인트는 이 만두를 씹는 순간 게살 육수가 팍 터져 나오는 만두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플레이팅을 하는데 밑에는 사과랑 샐러드를 식초에 절인 양념을 깔아주고 샴페인으로 만든 샤바용 소스를 얹어줍니다. 그 위에 쪄서 나온 대게 만두 위에 캐비어를 얹어주면서 마무리하셨어요. 이제 심사를 보시는데요. 두 심사위원들이 다 드시고 먼저 백 대표님이 손종원 셰프님을 선택하셨는데요. 다음으로 안 셰프님이 발표하려는 순간 빠바밤 여기서 10화가 마무리됩니다. 이야, 저는 8화부터 10화를 보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1보다 시즌 2가 더 재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측할 수가 없는 흐름이 너무 재밌어요. 패자 부활전에서 요괴님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아니 거기서 손 덜덜덜 떠시는 최약체,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윤주모님이 다 제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흑백연합대전에서 하시는 행동이 허풍스러워 보이시지만 실력은 진짜이신 임성근님하고 윤주모가 다른 쟁쟁한 팀을 제치고 당당하게 1등을 한 겁니다. 저는 요리 괴물님하고 손종원 셰프님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완전 반전의 반전. 한편의 드라마야. 진짜 임성근 셰프님은 뭐 하나 사고 치실 것 같으신데 너무 잘하셔서 대반전이에요. 진짜 한식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무대가 돌아가면서 지난 팀원이 이번엔 대결 상대가 되는 1대1 연출이 너무 훌륭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인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해요. 1대1 대결이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집 신공 궁금할 때 딱 잘라. 너무 궁금해요.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흑백요리사 시즌2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흑백요리사 시즌2 8화부터 10화까지 스포일러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